다산 정약용의 철학,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까?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만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한 선비도 이 질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홀로 붓을 들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호는 다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한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다산의 시대, 정약용은 1762년 조선 영조 3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18세기 말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전통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청나라를 통해 서양 문물과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실화, 즉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학문을 추구하는 흐름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촉망받는 관료로 성장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거중기를 고안하는 등 실용적 아이디어로 조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백성의 삶을 직접 살피며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연결하려 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오래지 않아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이 철학이 되다. 1801년 조선 순조원년.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천주교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 한참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 명예, 자유, 그리고 가족과의 일상. 사회적으로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배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홀로 낯선 땅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세월을 버텨야 하는 그 시간은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무너지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의 초라한 처소에서 그는 하루하루 글을 썼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덜 수 있을까? 부패한 관료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들이 그의 붓을 움직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을 깊은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완성한다. 편안함 속에서 철학은 자라지 않는다. 이것이 다산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목산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는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이 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공직자와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산은 지도자의 권위나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권력은 섬김의 도구이지 지배의 수단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말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얼마나 강렬하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다산은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가장 엄중히 경계했습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청령, 깨끗하고 욕심 없이 살 것. 절용, 공적 자원을 아껴 쓸 것. 애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끄는 부모로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산이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향한 시선. 다산의 또 다른 중요한 저작은 흔문신서입니다. 이 책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단순한 법적 지식을 넘어섭니다. 다산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에서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는 백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호조차 받지 못한 채 잘못된 판결로 형장의 이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이 현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도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경솔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그는 판관들에게 사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이 시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려는 이 의지, 이것이 다산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산의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살아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 다산 철학의 중심에는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닫고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 철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지만 다산은 여기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바꾸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큰 뜻을 품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다산이 경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 교만, 그리고 나태. 이 세 가지야말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욕심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은 배움을 막습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태는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독서는 마음의 밥이다.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허기를 느낀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닦는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의 수신입니다.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자기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다산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용의 정신입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이 추상적인 철학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다산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문이 백성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암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학문인가? 다산의 실학 정신은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이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그는 단순히 건축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중기를 발명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인명 피해를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생각하는 학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바꾸고 지식이 삶을 개선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합니다. 유튜브, 책, 강의, 뉴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산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암이 당신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배운 것을 살고 있는가? 지식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것.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실용의 철학입니다. 다산 철학에서 또 하나 깊이 살펴볼 부분은 관계에 대한 그의 시각입니다. 그는 사람이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 그리움과 아픔을 담은 편지들이 지금도 전해지는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다산이 얼마나 깊은 인간적 온기를 지닌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천금을 주어도 되찾기 어렵다. 그는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벗과 벗 사이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지역 청년들을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은 훗날 조선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 신뢰, 배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철학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8년의 유배 속에서 피어난 사색,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닦는 수신의 태도, 암을 삶으로 연결하는 실용의 정신,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산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울림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강진의 유배지에서 홀로 붓을 들었던 한 철학자의 목소리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각이 깊어지는 이야기, 하모닉스 인사이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을 읽는 하모닉스였습니다.